어젯밤에 이 화재 사고를 듣고 모두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지금은 다 진화가 완료가 됐지만 화마가 휩쓸고 간 저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필로티 구조의 아파트, 이 화재 사고로 이 3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지금 좀 비가 왔고요. 참 어제 그 시간에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듭니다. 저렇게 전소된 차량 있고 에어컨 실외기 그리고 거먹게 그을린 10층짜리 아파트 한 동이 거의 통째로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일단 이 광명 필로티 구조의 아파트 화재 사고 현장 주민들 목소리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가 들어갔다고 해서 엄청 냈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보지를 못하고 그때 선택을 하는데 모르겠지만 보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주차장에서 펑펑 거리더라고. 그런 불길이 계속 솟더라고요. 그걸 본 거죠. 막 울리는 소리가 가스 폭발하는 그런 소리같이 팡팡 크게 나더라고요. 울려요. 그 옆에 아파트 사는데 그래 그 소리 듣고 뛰어나와 보니까 막 불길이 계속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일단 진화 작업은 완료됐고 3명 사망했고 60여 명이 지금 크게 다쳤습니다. 허주현 변호사님, 애초에 사고 원인을 발화 이후에는 뭐 방화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누전 흔적이 보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CCTV에서 주차장 천정에서 불이 처음 시작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그 주변을 감식을 해봤더니 단락흔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단락흔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합선이 발생하는 그 흔적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전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된 이 주차장, 지하 주차장의 천정이 아이소핑크라는 단열재로 시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소핑크라고 하는 단열재는 폴리스티렌을 원료로 하는 단열재인데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데다가 무게도 가볍고 부패하지 않을까, 습기에 굉장히 강한 단열재지만 문제는 불연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2019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이런 필로티 구조 천정의 단열재로는 불연재, 뭐 금속이나 석재 이런 것들을 사용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지금 화재가 난 아파트는 2014년에 사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아이소핑크로 그대로 단열 시공이 되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천정의 누전으로 인해서 아이소핑크 그리고 이 주차된 차들을 일종의 불쏘시개 역할로 하면서 불이 크게 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 60여 명이 중경상, 특히 이제 중상자도 많았다고 하는데 허 변호사님 보니까 저기에 소방당국에 의하면 이게 옥상으로 대피한 그 아파트 주민들이 많았지만 헬리콥터를 띄우기에는 또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고 실제로 밤이었기 때문에 진화 작업이 다 완료될 때까지 일단 옥상에서 대피하다 이런 가이드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저층부에서 지금 사망자도 나오고 피해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화재의 시작이 필로티 구조, 그러니까 1층의 주차장 천장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고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옥상으로는 대피할 수 있었지만 당시 화재가 났던 시각이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헬기를 띄워서 구조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부 주민들은 다행히 옥상으로 대피를 해서 무서움에 떨면서 구조를 기다렸지만 일부 주민들, 특히 저층부의 주민들은 옥상으로 대피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게 왜냐하면은 이 아이소핑크 단열재 특히 그리고 또 이 필로티 구조에서는 화재가 나면 연기가 삽시간에 위로 확 치솟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 때문에 이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서 화장실에서 이 코를 젖은 수건으로 막고 구조를 기다리다가 겨우 구조된 그런 주민도 있었습니다. 구장님, 여기 이 아파트 구조를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은 게 지금이야 이제 검게 그을린 아파트의 이제 화재 이후의 모습을 봤지만 실제로 화재 당시에는 여기 사면이 뚫려 있는 필로티 구조, 여기 1층의 개방형 주차장, 이게 마치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사면이 다 뚫려 있고
위로 계속 불길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필로티 구조가 기둥만 있고 벽체가 없는 구조를 얘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겉에서 봤을 때는 개방감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화재가 냈을 때는 이 저층부로부터 이 낮은 곳에서부터 이 공기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산소가 유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단열재 같은 이 가연성 물체를 만났을 경우에는 이 불이 확산되기가 쉽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이 유독가스나 이런 것들이 아래로부터 유입되는 공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이 광명 화재 사고처럼 이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좀 위험한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화재 당시 어젯밤 화면을 다시 한번 봐야 될게요. 이게 왜 공포의 아궁이, 큰 아궁이를 방불케 했냐. 저렇게 마치 여기서 보면 검은 연기 탓에 아파트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뭐 주차장에서 불이 난다라고 싶을 텐데 저게 검은 연기 안에 아파트 10층짜리 건물이 있는 거예요. 필로티 구조에. 저렇게 차량이 타면서 전소가 되면서 불쏘시개 역할을 했고 바람까지 불어주면서 저게 아파트 한 동이 모조리 전소에 가까운 화재 사고가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0여 명이 다친 3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그 허주연 변호사님 질문 하나 더 드릴 텐데 여기서 이제 구조된 시민들, 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에 따르면 본인들이 예전에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물에 적신 수건을 들고 대피를 했다. 이게 과거의 화재 사고 때도 옥상이나 아니면 방 안으로 물을 다고 대피한 사람 중에 수건에 물을 적셔서 대피한 분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안산 숙박업소 화재라든가 대구 수성구 아파트 화재에서도 목숨을 건진 생존자들이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화재가 난 광명시의 아파트 저층부 주민들은 1층에서 불이 났고 연기가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삽시간에 퍼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도 없는 사면 초가의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봤던 대피법을 기억을 하고 화장실로 대피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대피를 빨리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집 안에 일단 물이 있는 공간이 화장실이잖아요.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코와 입을 물에 적신 수건으로 막아서 연기 유입을 최대한 차단한 상태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정말 위험한 순간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3층에 사는 주민 일가족도 이렇게 화장실에서 코로 막고 50분 동안 구조를 안타깝게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이 나면 전기라든가 수도 시설이 차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평소에 이 대피 방법을 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집이 만약에 저층부고 필로티 구조다 하면은 유사시에 빨리 화장실로 들어가서 그때 순간의 판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되면 무리하게 이동하지 마시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코와 입을 적신 수건으로 막고 있는다. 이걸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도 생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병원에서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으셔야 될 테고 실제로 지금 전선 부분에 대한 전기 누전에 대한 가능성도 나왔으니까 좀 더 정밀 감식 후에 화재 원인을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필로티 구조의 광명의 한 10층짜리 아파트 화재 사고 얘기 꽤나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